가상화폐 거래소 빗썸 기준으로 비트코인은 어제 4천만 원 선까지 내려앉았고 이후 소폭 상승했습니다. 현재 저희가 방송하는 지금 시각 기준으로는 5천만 원 선 초반까지 올라온 상황입니다. 예. 이달 가상화폐 시장 상승세를 주도해온 이더리움과 비트코인 캐시 등도 크게 하락을 했는데 지난 12일 180만 원 위로 올라섰던 비트코인 캐시의 경우 약 일주일 만에 반토막이 난 상황입니다. 그런데 거의 모든 코인이 크게 무너졌기 때문에 지금 어떤 코인이 얼만큼 내려앉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도 사실 무색한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일단 투자자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시는 게 어제를 기점으로 이제 폭락장이 시작이 된 거냐 아니면 잠깐 이제 조정이 나온 것이냐 이 부분인데 좀 어떤 얘기들 나오고 있습니까? 네, 네티즌들 사이에선 비트코인 시즌2가 끝났다. 시즌3를 기다려야 한다. 이런 얘기까지 나옵니다. 지난 2018년과 같은 폭락장이 재현될 것이라고 보는 건데 예. 현 시점이 정말 시즌2의 끝일지는 아무도 사실 예견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 저희 뉴스에서도 여러 차례 거론이 됐었는데 돈나무 언니로 잘 알려진 캐시우드 아크 인베스트먼트 CEO는 현지 시간 19일 블룸버그 TV 인터뷰에서 혁신이 세일 중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또 비트코인이 개당 50만 달러까지 갈 것으로 여전히 기대한다라고 밝히며 지금이 가장 좋은 매수 시기라고 보기도 했습니다. 사실 위안이 될 수 있는 말이긴 한데 요즘 또 흐름을 보면 또 불안함이 워낙 또 잠식을 한 시장이다 보니까 위안이 될 것 같지는 않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 그리고 또 2018년에 또 한 차례 큰 폭락이 있었기 때문에 이 시기와 비교를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 일단 그때와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기관 투자자가 지금 대규모 자금을 시장에 넣었다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도 지지선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기관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이 급락하기 한 달 전부터 가상화폐 대신 금 투자를 늘려온 것으로 감지되고 있습니다. 예. JP모건은 기관 투자자들이 비트코인 선물과 펀드에서 돈을 인출해 금에 넣기 시작했다라고 밝혔습니다. JP모건은 지난달 비트코인 선물 시장은 지난해 10월 이후 상승세가 시작된 이후 가장 큰 낙폭을 기록했다라며 기관들이 계속해서 포지션을 줄이고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뭐 사실 비트코인을 두고 디지털 금이다 이렇게 부르는 긍정론자들도 지금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이렇게 변동성이 확대되니까 금 시장으로 자금이 이동하고 있다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비트코인 펀드에서 인출된 자금이 금 관련 상장지수 펀드로 유입되고 있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JP모건은 기관들은 비트코인의 최근 6개월 상승세가 끝난 것으로 느끼는 것 같다라고까지 말하기도 했습니다. 예, 뭐 저희가 함축해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사실 다른 대체 자산이 많은데 왜 하필 금이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박 기자가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금은 사실 대표적인 안전 자산이죠. 예. 그래서 가격도 다른 자산에 비해 급 변동하지 않습니다. 디지털 금과 진짜 금을 두고 갈팡질팡하던 투자자들이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으로 하나둘 다시 진짜 금을 찾고 있는 이유도 여기 있는 겁니다. 네. 오늘 KLX 금시장에서 1kg짜리 금 현물의 1g당 가격은 전거래일보다 0.54% 오른 68,55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나흘 연속 상승을 하며 연고점인 지난 1월 6일 가격에 바짝 다가선 상황이고 국제 금값 또한 당연히 오름세입니다. 블룸버그는 가상화폐 시장으로 몰렸던 돈이 변동성이 적은 금으로 이동한다라고 진단을 하며 세계에서 가장 큰 금 ETF인 SPDR 골드 트러스트가 최근 금 매입을 늘려 보유 중인 금이 총 1,028톤에 이른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그럼 금 시장이 이렇게 잘 가고 있다고 하니까 금 투자는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뭐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됩니까? 네, 일단 금에 직접 투자할지 간접 투자할지부터 먼저 정해야 합니다. 네. 직접 투자라고 하면 골드바를 사서 보관하는 게 가장 대표적이고요. 예. 간접적으로 하려면 금 ETF에 투자를 하거나 금 통장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또 금을 캐는 금광 회사들의 주가가 이 금 가격 상승과 함께 같이 오르는 경향이 있거든요. 예. 금광 회사에 투자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뭐 옵션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뭐 어떤 게 더 좋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네, 투자 성향에 따라 다릅니다. 골드바는 금은방이나 한국금거래소 등 민간 유통업체나 시중은행을 통해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예. 단 살 때 이 10%의 부가가치세가 붙고 제작비와 유통수수료 등 5% 정도 더 내야 하니까 사실 실제 금 시세를 보고 사러 간다고 생각해보면 사실 비싸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사실 근데 뭐 이런 식으로 구매를 하면 이제 집에 금괴를 왜 저희가 영화에서 보듯이 이렇게 쌓아놔야 하는 건데 이게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또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 게 좋을까요? 직접 골드바를 이렇게 보관하고 구매하고 보관하는 게 부담되는 분들이라면 금 통장을 만드는 것도 방법입니다. 예. 투자자는 원화를 예금을 하지만 잔액이 국제 금 시세와 환율에 연동돼 바뀌는 방식인데요. 금 통장의 장점이라고 하면 소액 투자가 가능하고 또 원할 때 언제든 환매할 수 있다는 점을 꼽을 수 있습니다.
있습니다. 단 다른 통장처럼 예금자 보호는 되지 않는 점 참고하셔야 되고요. 세금 부분에서도 매매 차익에 대해 15.4%의 배당소득세가 붙고 매수 매도 시 2%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다는 게 좀 장점으로 꼽힐 것 같은데 또 다른 방법은 어떤 게 있습니까? 네, 한국 거래소를 통해서도 투자를 할 수 있는데 주식처럼 HTS나 MTS를 통해서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예. 1g 단위로 거래를 할 수 있고 이렇다 보니까 마찬가지로 소액 투자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접근성이 좋다는 점이 특징이고요. 거래 수수료는 0.6%로 금 투자 방식 중 가장 저렴합니다. 원하면 실물로도 인출할 수 있는데 이때는 10%의 부가가치세를 내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뭐 조금이라도 싸게 사는 팁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마포에 가는 겁니다. 서울 마포고요. 네, 맞습니다. 조폐공사가 지난해 말 마포 사옥에 매장을 만들어서 이 금괴를 직접 판매를 하고 있는데 여기 직거래 매입 창구에 가면 1에서 1.5% 정도를 할인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온라인 쇼핑몰도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네. 6월 말까지 할인 행사를 진행한다고 하고요. 그렇군요. 네, 한 1% 정도 할인한다고 하는데 보시다시피 제가 여러 온라인 쇼핑몰을 비교해 본 결과 상대적으로 저렴한 편이었습니다. 금괴 매입 단가가 커질수록 이렇게 적지 않은 비용을 절감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실을 아는 고액 자산가들은 금 재테크 수단으로 아름아름 조폐공사를 찾는 경우도 많다고 하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변동성 시장 속에서 금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 짚어봤습니다. 증권부 박혜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